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루앤그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오랜만에 왔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에 완전히 빠져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조 디스펜자 박사의 책들을 읽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 몸에 혹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조 디스펜자 박사의 책을 펼쳐 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좀 정말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후성 유전학에 푹 빠져서 한 10권 가까이 책을 봤고요. 너무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물론 이 내용은 방대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내용이라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도 철학 수업을 받고 무엇보다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하고 좀 엮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설탕약을 먹었는데 병이 나았다고요?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하지만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치유 시스템일까요?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플라시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의식이 몸에 영향을 주는 과학적 메커니즘이다. 실제로 우리 뇌는 진짜 약과 가짜 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념에 따라 진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진통제라고 믿으면 엔도르핀이 나오고, 면역제를 맞았다고 믿으면 면역세포가 증가해요. 우리의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완전히 회복된 환자, 실제 수술 없이도 증상이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웃음만으로 질병을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치유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몸, 마음 연결의 실제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감정, 그리고 정신적 상태가 실제로 면역계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치료법과 함께 우리 내면의 치유력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치유 사례를 통해 인간이 가진 자연 치유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 세인트 루이스 근교에 살던 샘 론던은 갑자기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었다. 결국 그는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는 론더에게 전이성 식도암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 시대의 전이성 식도암은 불치병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고, 그 소식을 전하던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의사는 위장과 식도 내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권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론던은 의사를 믿고 이에 동의했고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곧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렸다. 간 정밀 검사 결과가 식도암보다 더 나빴던 것이다. 간 좌엽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다. 이제 의사는 살 날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70대 론더 부부는 500km 떨어진 내슈빌로 이사를 갔다. 이사 직후 론던은 그곳의 한 뇌과에 입원해 클리프턴 미더의 진료를 받게 되었다. 의사 미더가 론더의 상태를 확인했을 땐 당뇨병으로 혈당 수치가 높기는 했지만 나머지 혈액 화학치는 거의 정상이었다. 정밀 검사에서도 더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후 론던은 상태가 좀 호전되고 그만큼 불평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더 박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론던은 그 전에도 한번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 그와 첫 번째 아내는 서로에게 진정한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였다.
어쩐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 점만 빼면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근처에 흙댐 하나가 터져 성체 같은 물줄기가 집을 덮쳤고 모든 것을 앗아갔다. 런던은 잔해물에 매달려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아내는 시체도 찾지 못했다. 소중한 것을 다 잃었어. 그날 밤 그 물살과 함께 내 심장과 영혼도 휩쓸려가 버렸죠. 론더의 슬픈 이야기에 리더 박사는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죽어가던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저는 크리스마스까지는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리더 박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월 말 태어날 즈음 런던은 입원할 때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크리스마스 일주일 후 런던은 다시 곧 죽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리더 박사는 미열 증세와 가슴 엑스레이상의 작은 폐렴 말고는 별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호흡도 혈액 검사도 모두 좋았다. 리더 박사는 항생제를 처방했고 산소 호흡기를 달겠다. 그리고 행운을 빌었지만 하루 만에 샘 런던은 사망했다. 그러나 사실 이 남자의 간은 암세포로 가득한 것이 아니었다. 간 좌엽과 폐의 아주 조그만 부위에 아주 작은 암세포 혹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암이 심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식도 주변도 완전히 깨끗했다. 간암 양성 반응이라는 세인트루이스 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오진이었다. 샘 런던은 식도암으로 죽은 것도 간암으로 죽은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인 약간의 폐렴 증세로 죽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런던 자신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연 런던은 생각만으로 죽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그렇게나 강력하다는 말인가? (1950년대) 말 두 연구 집단이 협심증 치료로 플라시보 수술과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로 이용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전혀 없던 시대의 이야기다. 그 시절, 그 당시 심장병 환자들은 대부분 내유동맥 묶음술이라 알려진 수술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가슴을 열어서 손상된 동맥을 노출시킨 다음 의도적으로 피가 통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혈액의 흐름을 막으면 몸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 유입될 거라는 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다. 이 수술은 엄청난 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의사들은 새로운 혈관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도 할 수 없었다. 이 문제가 동기가 되어 그 두 연구 집단이 플라시보 실험을 하게 된 것이다. 두 연구 집단은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똑같은 과정을 따르겠다. 한 그룹은 실제로 일반적인 수술을 받고 또 다른 그룹은 가짜 수술을 받았다. 가짜 수술 그룹 환자에게는 외과 의사들이 진짜 수술을 할 때와 똑같이 환자의 가슴을 조그맣게 절개해 동맥들을 노출시키기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절개 부위를 꿰맸다. 두 연구의 결과는 놀라웠다.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67%가 고통이 덜했다고 느꼈고 약 복용량도 줄었으며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83%가 그러했다. 사실 플라시보 수술이 진짜 수술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셈이다.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면 나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서 실제로도 정말 나은 것일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과 건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커진스가 마음 자세를 바꾼 것이 몸속의 화학 작용을 바꾸고 그것이 내면 상태를 바꾸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프로그래밍하게 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 그는 질병을 야기한 유전자들을 하향 조절하고 회복을 관장하는 유전자들을 상향 조절한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일본 스쿠바 대학의 연구원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증명해 보였다. 1시간 내내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한 당뇨 환자들이 모두 39개의 유전자들을 상향 조절했는데 그중 14개가 NK세포 활동에 관여했다. 연구자들은 웃음이 면역 반응에 관계하는 많은 유전자들에 영향을 주고 나아진 면역 체계가 혈당 조절을 좋게 한다고 추측했다. 커즌스가 말한 것처럼 이런 과정들은 약 속에 무슨 마술이 숨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그 자체로 최고의 약사이고 몸이 내린 처방이 가장 뛰어난 처방이기 때문이었다. 예일대학의 외과 전문의 버니 시걸은 왜 생존 확률이 낮은데도 어떤 환자들은 살아남고 생존 확률이 높은데도 어떤 환자들은 사망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존자들 대부분이 거침없고 호전적인 사람들이며 치료 불가한 환자가 있을 뿐 치료 불가한 병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희망이 치유의 강력한 힘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면역 체계의 가장 강력한 자극제로 천년의 묘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치유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치유의 과정에서 희망과 믿음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포기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과 함께 우리 내면의 치유력을 함께 활용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전위적 치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건강한 모든 분들께는 웃음과 긍정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치유의 자원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놀라운 치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으로 가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플라시보 효과는 자신을 향한 믿음이 뇌를 속이고 그 뇌가 몸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후성 유전학에서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염증 유전자를 억제하고 회복 관련 유전자를 활성시킨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답은 자기 치유에 대한 믿음과 감정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약 없이도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블루앤그린이었습니다.